자, 이번 시간은 원진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진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쉽게 뜻을 설명드리자면은 사주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보자면은 원망하고 미워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원진쌀이 자기 사주에 끼거나 궁합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본인 사주에 이 원진쌀이 있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러죠? 신경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예, 예민하다. 좀 약간 짜증이나 아니면 신경질 같은 거죠. 예, 경질을 좀 잘 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진쌀,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면은 저런 데서 사주 보러 가면은 궁합이 원진쌀의 관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원진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한번 봐볼게요. 어떤 짐승과 어떤 짐승이 만나면은 원진쌀이 형성되냐면은 일단 자미, 그죠? 자미 원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추고 원진이 있죠? 추고 원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원진이 있어? 자미, 추고. 그 다음에 인유 묘신이죠? 인유 묘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묘신. 그 다음에 진술. 이제 진해 원진이죠. 진해. 그 다음에 사술이 또 원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관계. 그러니까 쥐하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쥐하고 미, 양하고 만나게 되면은 원진쌀이 형성되는 거고요. 축, 소하고 말하고 만나면은 또 원진쌀이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닭하고, 그 다음에 묘신, 자, 토끼와 원숭이, 그 다음에 진해, 용과 해, 돼지는 만나게 되면 뭐야? 예, 바로 원진쌀이 형성되는 거죠. 또 뱀과 사술, 개죠. 뱀과 개. 어쨌든 이것을 원진쌀이라고 합니다. 원진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해야? 내년에 을사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자, 2025년 을사년에는 을사년에는 어떤 분들이 조금 이 원진 관계,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열받고 남들과 분쟁이나 다툼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죠? 사술이죠, 사술. 그죠? 사술. 그러면 내년에 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사주에, 그죠? 무슨 띠? 개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개띠. 개띠. 개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개띠나 아니면 개날. 자, 개띠, 개달, 개날. 이런 글자가, 그러니까 술이라는 글자가 자기 사주에 있는 사람은 내년 2025년에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 그 다음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면 놈들과 쌈박질하는 거야. 그죠? 남들과 다툼, 분쟁,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 태어나던 해가 만약에 갑인년생이야. 갑인년에 태어났고, 태어나던 달이 좀 글씨 여기 좀 크게, 글씨 작죠 여러분. 그죠? 글씨 좀 크게 해드릴게. 그죠? 태어나던 달이 갑인년이야. 연이 갑인년이야. 그리고 태어나던 저기가 예를 들어서 신미월이야. 그 다음에 날이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미니까 임자월, 임자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미라고 하고 뭔미라고 할까? 을미시다고 봅시다. 예. 자, 을미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만 지금 잠깐만요. 이 사람은 지금 뭐야? 태어나던 날이 임자죠. 그 자하고 미하고는 뭐야? 원진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쵸, 요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어떻게 돼요? 자하고 미하고 또 원진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조금 짜증이나 신경질 잘 내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뭐 자세한 거는 뭐 전공 과정이니까 그런 거는 전공 과정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기초를 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뱀해란 말이야. 그죠? 뱀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죠? 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원진살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죠? 예, 원진살이 형성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사람 사주를 봤는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만약에 경술, 그 다음에 정해, 그 다음에 병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만약에 갑신. 자, 만약에 이런 그 사람의 사주가 경술년생에 정해월에 그 다음에 병술일에 갑신시라고 봅시다. 아니, 갑신이라고 하면 하고 을사시. 자, 을사시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지금 무슨 해지? 내년에 지금 을사년 뱀띠란 말이에요. 뱀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상대자의,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의 그 글자 중에서 뭐 술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은 사술 원진이 형성되잖아. 그죠? 또 이 사람 또 뭐가 돼? 태어나던 날에도 어떻게 돼요? 사술 원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내년에 되게 안 좋은 일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 원진이라는 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을사시란 말이야. 또 사가 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 자체에도 사술 원진살이 형성되어 있고, 또 내년에 을사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술 원진이 연에도 들어있고 날에도 들어있다는 거야.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겠죠. 이런 사람은 내년에.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경술년생,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내년에 지금 70년생이죠. 1970년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띠 또 어떤 개띠가 있어? 저 70년생도 개띠고 저기 58년생도 개띠잖아요. 그죠? 어쨌든 개띠를 한번 적어볼까? 개띠. 자, 개띠가 2006년생 병술년생. 그죠? 2006년 병술년생. 그죠? 병술년생도 그렇고.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내년에 어쨌든 원진살이 형성되는 사람들을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남들과 싸움이나 분쟁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2006년생이 그래. 2006년생 병술년생. 뭐야 이거. 잠깐만. 개띠 모음. 그러니까 내년에 술이라는 글자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이 저 을사년 아니야. 그죠? 을사년. 그러니까 을사년에는 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싸움이나 다툼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2006년생 병술년생. 그죠? 그 다음에 1994년생 2006년생 1994년생이 뭐냐? 임술년생이죠. 임술. 그 다음에 또 뭐냐? 1970년생 그 경술년생. 그 다음에 1958년생. 요거는 58년생이 무술 개띠죠. 그죠? 58년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6년생이 또 그래요. 46년생까지만 하면 되지 뭐. 그죠? 46년 병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까요? 맞나 근데? 잠깐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개띠나 아니면 저 개달에 태어나신 분도 그러고 개날에 태어나신 분도 그래요. 달이나 날이나. 어쨌든 내년에 개띠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예. 원진살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사술 원진살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2006년생, 1994년생, 1970년생, 1958년생, 1946년생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원진쌀이 형성된단 말이야. 응? 남들과 싸움이나 분쟁에 조심하셔. 누가 시비 걸어오면 그냥 피해, 이럴 때는. 그죠? 원진쌀 형성.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원진쌀이 형성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야, 내가. 되셨나? 자,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원진쌀이 자기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원진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갖고, 뭐, 어떤 사주가 있냐면은, 잠깐만 보자. 깨끗하게 하고. 자, 원진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갑술년, 그 다음에 경우월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임술, 그쵸, 임술일, 그 다음에 병자시 뭐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가 연달 날씨를 이렇게 가지고 사주를 보잖아요. 그쵸? 연, 달, 날, 시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이 글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원진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원진쌀 형성되게 써놔야 되는데 원진쌀이 안 나오네. 자,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요. 잠깐만. 을사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것은 술과 사는 사술 원진쌀이잖아. 그죠? 사술 원진쌀이 형성되어 있죠. 그죠? 이 원진쌀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그 오행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안 좋은지 한번 좀 봐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원진쌀이 형성되어 있죠. 그죠? 사술 원진쌀이 있단 말이야. 일에 사술 원진쌀이 형성되어 있어. 자, 그러면 원진쌀이 있고 플러스, 자, 나무 목이 3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아. 정신질환자, 한마디로 좀 돈놈들, 예? 돈놈들이 좀 있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그리고 또 원진쌀이 있고 또 화기운이 3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 사주를 봤는데 원진쌀이 연이던 달이던 날이던 어쨌든 원진쌀이 있고 3개 이상의 화기운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구자가 많아. 불구자. 그러니까 장애자죠. 장애자인 경우. 어떤 장애인지는 몰라. 뭐 손발을 못 쓰는 장애인지 아니면 뭐 머리가 좀 이상한 장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좋아. 예,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목화, 토가 있죠. 자, 토기운이 4개가 되는 경우, 3개가 아니라 4개야. 이거는 토기운이 만약에 4개 이상 있어. 원진쌀이 형성되어 있고 토기운이 4개 이상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거지사주야. 거지사주. 그래서 노숙자사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니 돈 내 돈 구분이 없어. 니 돈 내 돈 구분이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주를 봤는데 원진쌀이 하나 있고 토기운이 4개가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알아보면은 금기운이거든요. 자, 금기운이 이거는 3개야. 금기운이 3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쇠붙이 같은 경우 어떠니? 칼 같은 거, 그죠?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3개 이상 됐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격이 날카롭다고 봐야 됩니다. 되게 논리적이고 날카롭고 뭐 꼼꼼히 아라비아 숫자 들어가는 거 잘 따지고 뭐 이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좀 까칠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금기운이 3개 이상 됐다. 원진쌀이 있고 금기운이 3개 이상 됐다. 이런 경우에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사주가 그래요. 실제 사람 죽였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주를 풀어보면은, 그죠? 살인자, 사람 죽이는 건 순식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좋지 않죠, 그죠? 예. 어쨌든 좋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보냐면은
토기 목화 토금 수죠. 수기운이 잠깐만, 카톡이 왔다. 잠깐만. 수기운이 3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원진살이 있고 수기운이 3개 이상 되는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은 강간범이 많아. 강간범이나 아니면은 불치병이 걸린 사람, 성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 성병이라고 적어볼까? 성병 걸린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살이 있고 어떻게 되느냐. 원진살과 목이 3개 이상 됐다. 그죠? 원진살이 있고 목이 3개 이상 됐다는 건 정신질환자나 좀 처돈 사람들. 그 다음에 화기운이 3개 이상, 원진살이 있고 화기운이 3개 이상 된 사람은 장애자나 불구자들이 좀 덜 있다는 거 봤어요. 그리고 원진살이 있고 토기운이 4개 이상, 거지사주죠. 노숙자사주. 니 돈 내 돈 구분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금기운이 3개 이상이면은 성격이 되게 포악합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사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진살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3개 이상 되면은 강간범 아니면 성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주를 풀어봤을 때. 그래서 수기운이 많다는 것은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포용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안 좋아. 그래서 요걸 원진살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예, 원진살 중요하죠. 그죠? 사주 공부하는데 원진살 아주 중요하죠.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